아벤타도르 측면 유리 시공하는 그 영상이 아마 좀 없을 거예요. 떨고 있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차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예. 문짝이 이렇게 열리는 거링 도어예요. 그래서 시공을 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시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두 청소하는 방향이나 스키징하는 방향, 또 칼질하는 방향들이 다른 일반 세단 차들하고는 좀 다르죠. 아벤타도르 옆유리, 거링 도어 옆유리를 시공하는 그런 영상은 아마 좀 이례적이고 흔치 않죠. 전면은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한번 그 아벤타도르 측면 유리, 시간이 되면 또 전면 유리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는 좀 뭐 전면 유리도 좀 시공하는 게 특이해요. 전면 유리 끝에 여기 위치가 사람이 앉는 저 위치하고 거리가 한 1300? 이 정도, 1300 정도 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손이 안 닿죠. 손이 안 닿았을 때 어떻게 시트에 어떻게 앉아갖고 이 차 내에서 1시간 동안 버티면서 또 정확한 청소 동작, 그다음에 스키징 동작을 하는지, 자세하고 동작 뭐 이런 것도 재밌어요. 예. 흔치 않으니까 오늘 측면 유리 한번 시공하는 거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8억이 넘잖아요, 차량 가격이. 그렇죠. 예, 선팅을 하면서 뭐 주의할 점 같은 거 없을까? 비싼 차를 다루는 특별한 방법이라든가. 그렇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이 차는 일단은 차에 한 번 기스 나면은 그냥 1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가 1억이라고. Middle fingers up, I don't care about opinions. 마스킹은 마스킹대로 하지만 차 옆에 지나갈 때 작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차 옆에 지나가고 앉고 또 앉은 다음에 다리를 옮겨야 되고 하는 모든 동작들이 차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쪽에는 기본적으로 본넷 위에는 본넷 덮개를 덮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핸들 카바. 예. 기본적으로 핸들 카바가 이렇게 마스킹 돼 있어요, 아예. 근데 그 위에다가 또 한 번, 여기 물이 닿으면 안 되니까, 예, 방수천이거든요. 예. 핸들 카바. 그 다음에 옮겨 다닐 수 있는 이 다리가 닿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마스킹이 돼 있지만 또 한 번 덮어서 안전하게. 뭐 움직이다가 도구를 떨어뜨린다든가 헤라, 칼을 한번 떨어뜨리면 이건 치명적이죠. 그렇겠네요. 네, 치명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비닐 마스킹 갖고도 부족합니다. 무조건 천으로 덮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 핸들 시트 카바도 카바가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안전하게 카바가 돼 있어 나왔지만, 다시 이거는 이제 방수천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물이 닿지 않도록 카바를 씌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이그로시 재질이라 굉장히, 하이그로시 아니네. 카본이네요, 카본. 카본 재질이죠. 더 비싼 거. 이거 움직이다가 헤라가 살짝 스치면은 기스가 생겨요. 예, 자 보세요. 카본이죠. 확 때리죠. 카본이네요, 카본. 예. 비싼 차 들어오면은 좋을 거는 없겠어요. 이게 틴터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 좀 어쨌든. 많이 부담스럽죠. 그리고 뭐 돈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차를 내가 옆에 접근해 갖고서는 어떠한 실수가 나올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차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을 거야, 아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섣불리 이 차를 생각하셔서는 안 되죠.
틴팅을 아무리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차를 그냥 안전하게 해서 원상태 그대로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모든 동작들이 조심스럽죠. 예. 차량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좀 소비자들도 예민하지 않은가요? 당연히 예민하죠. 그리고 차가 사실 완벽한 차는 없어요. 완벽한 차는 없는데 차주가 검수할 때 모든 부위를 아주 정밀하게 다 완벽하게 검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차를 그 틴팅집에 보내고 차가 들어와서 우리도 차량을 외관하고 시트하고 보지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검수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틴팅이 끝나고서는 고객한테 차량이 인도되고 이후에 뭐 어떤 곳에 안쪽 인판넬이나 어디에 기스가 나 있다. 이렇게 카바를 씌웠는데도 기스가 나 있다. 그건 원래 그랬던 차잖아요. 우리가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가끔 이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고객도 되게 민감하게 차를 생각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움직여야 되겠죠. 막 서둘러서 막 움직이다 보면은 항상 실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유리가 몇 장이냐면 전면 유리, 또 옆유리, 요쪽 창, 그 다음에 후면 유리. 그럼 몇 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면 유리. 그래서 후면 유리가 이게 조그매요. 후면 유리가 후면 유리가 조그매요. 그리고 깊네요, 깊이가. 깊어요, 깊어. 그러니까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또 열리니까 공간이 보이지 않는 공간. 유리가 열려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저거를 그 옆유리 시공하듯이 저 좁은 공간에서 시공을 해야 돼요. 쉽지 않게. 예, 쉽지 않죠. 예. 피코 엣지도 처리를 해야 되고. 뭔지 알죠? 피코 엣지. 예. 또 상단 마감.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또 하나 특징은 유리 보시면은 이렇게 그 상단에 이 마감 보이세요? 여기가 한 5mm 정도 투톤으로 이렇게 유리가 꺾여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만져보세요. 예. 각이져 있죠? 예. 끝에가. 얘 끝선 마감선을 제가 이 선에다 잡으면 여기가 틈이 보이겠죠? 꺾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잘 꺾인 윗부분, 5mm 부분이 잘 붙지 않겠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여기를 붙지 않는 상태에서도 슬리머 양을 적게 타서 붙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끝에까지 다 필름이 들어가는 건가요? 끝까지 여기에서 마무리. 그 위까지 올려야 돼요. 완전 끝까지. 올리고 위에를 또 그 칼로 다 아, 조각 칼로 따줘야 돼요. 아. 여기까지. 예. 이게 따줘야 돼요. 거링도어라서 유리를 저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 않으려고. 얘는 이제 그 유리가 오르락내리락 문 열고 닫으면은 올라갔을 때 각을 이렇게 예각을 둬서 마모가 들되게 고무가 또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각을 준 거죠. 밀착돼 있어. 딱딱하니까 고무 바킹이.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실수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마스킹을 잘 해야 되고 또 모든 동작이 움직일 때 천천히 침착하게 움직여라. 물론 그 다음에 시공도 잘해야 되죠. 이 차에 걸맞는 품질이 나와야 되겠죠. 이 차량도 슈어 X로 되는 건가요? 이 차량 시공할 필름은 선셋이라고 있어요. 선셋 R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 제품으로 시공할 거고요. 반사 필름인가요? 선셋이? 선셋은 글라스 틴트의 유일한 반사입니다. 아, 반사 필름입니다. 필름 고유의 컬러는 은색에 가까운데 유리의 그 그린 색깔 하고 이제 합해지면은 그린 반사 또 블루 반사 블루 반사에 가까운 색깔이 나오죠. 오늘 썬팅 다 끝나면 이제 선셋의 느낌을 볼 수 있겠네요. 선셋의 느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도는 이 차는 고속 주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차가 낮고요. 또 전면 유리의 각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수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누워있죠. 예, 누워있죠. 그래서 그 필름이 이렇게 누운 차, 사람 시선이 여기 있고 유리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누우면 누울수록 원래 진하기보다 더 진하게 보여져요. 아 누우면 누울수록.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볼 때는 필름의 정확한 투과율, 전면율이 30%가 나와요. 요만큼 누우면 한 28%, 27%, 20% 이렇게 되겠죠. 무조건 누운 차들은 연하게 해야 돼요. 연하게. 연하게. 그럼 앞유리는 몇 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셋에 지금 30%가 제일 연한 색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하지만은 않네요. 연하지만 아니에요. 일반적인 차예요. 그 대신에 측면을 똑같은 30%로 해야죠. 200km가 넘는 속도에서 굉장히 빠른 어떤 시야가 다가오거든요. 예, 그럴 때는 100km일 때 이렇게 사이드를 보면서 하는 그 속도가 200km에서는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죠? 빨리빨리 시선을 움직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측면 진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측면이 답답하면은 가뜩이나 저기 후면 유리가 요만하고 뒤 후방에 있는 차량 상황, 또 측면에 있는 차량 상황을 빨리빨리 알기 위해서 밝은 저 투각이 필요한 거죠. 후방도 30% 들어가는. 그 후방도 30%, 측면도 30%. 이거 차주님은 슈퍼카만 몇 대씩 타시는 분이잖아요. 매년 바꾸시는 분이고. 네. 이거는 이 선셋을 고르신 건가요? 선셋을 고르신 거죠. 좀 이유가 있겠죠. 슈퍼카 타시는 분들은 어떤 기능이나 어떤 필름 자체의 퍼포먼스보다는 보여지는 외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차가 여기 옐로우색이고요. 골드색이죠. 블랙하고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유리 쪽이 튀어나오는 색깔로 해줘야 이 고객님은 이 차가 이쁘다라고 예상을 하신 거고요. 네, 여기까지 까맣게 되면 차가 좀 그쵸. 죽는다는 느낌. 그래서 조금 튀어나오는 색깔, 반사가 되는. 그러면서도 네. 어떤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그 시속 200km 이상 달려도 네. 불편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는 선셋을 골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선셋 필름이 굉장히 맑고 시인성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죠. 예, 굉장히 위험하죠. 예. 전체적으로 진한 색깔을 많이 선호하나요? 요즘 소비자들이? 람보르기니는 40%, 50%를 보통 많이 합니다. 전면에 50%, 슈어 X를 많이 하셨었죠. 50%나 그 전에 뭐 슈어 구형 같은 게 60%, 그다음에 측면도 40% 이렇게 연하게 해야 됩니다. 예. 다른 차들보다 똑같은 진하기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차가 람보르기니 차량입니다. By the pains.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씩 더 연하게 하셔야 돼요. 궁금합니다. 이거 선셋으로 해놨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시공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쉐이빙이라고 얘기하죠. 이 작업이 좋은 결과로 나오려면은